안녕하세요. 파도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얼마 전에 눈이 오고 춥고 그런 날이 언제 있는데 하는 듯 그 눈이 거의 다 녹았고요. 오늘은 마치 겨울 속에 이렇게 따뜻한 날이 있을 수 있나 할 만큼 참 포근한 겨울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설사 지금 시련 중이라도 계속 힘든 일만 있으면 우리가 아마 소진되어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간간히 마치 축제와 같은 어떤 사건, 기분이 전환되는 어떤 사건을 간간히 주시기 때문에 또 위로받고 희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다 보면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그런 경험이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날씨가 마치 우리 인생에서 그런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늘상 야단만 맞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장가정 중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른들이나 선생님들,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없었다면 참 행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뭐 말 여쭤보지 않아도 굉장히 불행했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너무나 칭찬을 해주고 내 의도를 굉장히 좋게 봐주면 없던 잠재력 능력까지 막 살아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오늘 그런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드와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에드와르도는 이 아이의 이름이에요. 예. 존 버닝엄이 쓴 건데요. 동화책이에요. 네. 동화책이니까 초등학생만이 해당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것을 아이들을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우연히 읽으면 아마 얘가 책이 2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주로 야단 맞는 우리 에드와르도. 두 번째는 무조건 긍정적인 의도로 봐주는 그런 어른들 속에 있는 에드와르도. 두 가지 동일한 인물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는 어머 이거 내 모습이네 하는 동일시 감정을 느낄 수 있어도 사실 저는 이 독서 치료를 좀 양육을 잘못하고 있는 어머니, 즉 너무 언어폭력이나 아니면 아이가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계속 쉽게 말하면 비난만 하는 그런 보호자 내담자가 왔을 때 차라리 이 책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기준이 너무 높아서 늘 아이들에게 그것도 못하니 그걸 머리라고 달고 다니냐, 응? 내 머리가 폼인 줄 아느냐,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스님들에게도 말없이 이것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정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에드와르도가 마저 우리가 놀부의 심보를 말할 때 굉장히 그 아이들이 그 놀부가 실수구조다 그러죠. 처럼 첫 번째 보면은 이러한 악동이 있는가 할 만큼 그냥 동물을 괴롭힌다,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그랬더니 또 어른들은 너 왜 이렇게 시끄러운 아이냐. 또 동물을 쫓아다니면 사실 귀여워서 쫓아다닐 수도 있는 건데 좋아서 넌 어쩜 게 동물을 학대하냐, 왜 동물을 괴롭히냐, 성격이 이상한 아이구나. 또 아이들과 좀 친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과격하면 이런 심술쟁이가 있나, 이런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바로 부정적인 피드를 계속 봐요. 계속 또 뭐 좀 또 뭐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는 데서 우리 아이가 세수하고 좀 이안 닦는 걸 좀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이런 지저분하고 이런 게으른 녀석 같으냐고. 하여튼 모든 결론은 맨 끝에가 너무 재밌어요. 이 모든 그 어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말썽장이로구나 라고 라벨링, 단정을 짓습니다. 이 에드와르도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항상 에드와르도가 나쁜 의도로 그랬고 나쁜 심성을 가졌고 하고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재밌는 것은 계속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비난을 하면 우리 생각에는 나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더더욱 더 많이 그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자기 말이 맞는다는 듯이 역시 에드와르도는 말썽장이야. 그게 우리에게 어떤 걸 줍니까? 그런다고 뭐가 남습니까?
자, 근데 반대로 그 2부에서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1부처럼 화분을 발로 걷어찼어요. 그랬더니 붕 떨어져 속에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어른이 이런 말썽장이 하지 않고 어머 에드와르도 정원을 예쁘게 가꾸려고 꽃을 심으려고 하는구나. 그래 사람들이 좋게 봐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어서 꽃을 심다 보니까 서로 자기 정원을 봐달라고 그러고요. 또 보면은 또 그냥 지나가는 개에게 냅다 물을 끼얹었으면 일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어른들 같으면 이런 말썽자입니다. 물을 확 엎으니까 그 개 주인이 지저분한 우리 개를 씻어줘서 고맙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애완동물 서로 맡겨요. 아 에드와르드는 애완동물 특별히 이뻐하는 아이니까 맡겨야지 해서 거의 동물 사육사처럼 뭐 애완견들이나 애완고양이, 애완용뱀 다 기르고 그런 걸 보여주고요. 또 막 그냥 너무너무 방이 지저분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지저분한 놈이라 이러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창밖으로 막 던졌어요. 웬만한 거는. 근데 지나가는 또 어른들이 그 뭐라 그래 고무장수가 아우야 고맙다. 참 보태줘서 고맙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한 게 다 없어지니까 또 에드와르도를 좀 봐라. 얼마나 방이 깨끗하니 등등등. 그래서 2부에서는 비슷한 상황인데도 계속 칭찬만 받는 에드와르도가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까하고 똑같이 에드와르도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다. 자, 이 책을 지은 존 버닝햄을 제가 만나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인물. 근데 아까는 계속 나쁜 아이라고 명명한 어른들은 아우 쟤는 말썽장이야. 근데 두 번째에 있는 어른들은 모여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뭐 달라졌나요? 유전자가 달라졌나요? 외모가 달라졌나요? 아니거든요. 단지 뭐가 달라졌느냐? 이 아이의 행동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죠. 저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저희 방송을 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또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직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은 부정적인 피드백으로는 개미 한 마리 마음도 못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아이들 학생들을 받게 되면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줍니다. 스님들이 얘는 이런 아이다, 얘는 이런 경력이 있다, 이런 전과가 있다, 속칭 얘는 주의시켜라, 얘는 이런 놈이다. 저 싹 잊어버립니다. 왜? 그리고 또 알아도 절대로 모른 척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때요? 새로운 분이 오면은 멋지게 보이고 싶잖아요, 예전보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 돌아가지고 너 그런 놈이라며? 이렇게 하면 아이가 노력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건 누구도 바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 교육 철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맡은 학생들을 뭐 그 아이가 현재 어떤 몇 점짜리 아이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저는 그 아이가 자기가 보이고 싶은 존재. 그러니까 내가 100점으로 보이고 싶은 저는 100점처럼 대우해주고요. 내가 근사한 신사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아이는 근사한 신사처럼 대해줍니다. 그게 제 교육 철학입니다. 근데 놀랍게는 연말이 되면 그런 아이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러 심리학자가 쓰는 그 심리치료 기법 중에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현재 장군이 아니지만 장군처럼, 그 아이가 현재 교수가 아니지만 교수님처럼 대하면 그 아이는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하는 그 역할대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아이들이 그 그러니까 부정응 학생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떤 어른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일부에 있는 그 어른들처럼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라벨링을 단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어서 온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수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수표. 그래서 이런 수표를 개발해서 뭐 상담 치료 중에도 주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것을 발행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자존감을 높여주도록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가족관계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아이한테만 잘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 아빠, 엄마 수표고 이거는 아빠 수표입니다. 그래서 흔히 엄마 아빠도 좀 칭찬해드리고 싶을 때 이럴 때 이렇게 해줌으로써 서로 부모님들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은 부모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모님이 좀 잘한 일이 있거나 또 격려해드리고 싶을 때 이런 수표를 쓰도록 pom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뭐냐 하면 이제 학교에서 쓰는 수표였는데요. 이제 칭찬의 수혜자가 학생들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대인관계 증진이나 또 선생님들도 어때요? 칭찬을 해드리려면 우리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에게 써주는 칭찬을 개발해서 칭찬을 개발해서 아이들을 하여금 서로 이렇게 행복한 학교 문화, 행복한 가정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칭찬을 유인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칭찬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들에게 주로 지시나 명령 하지마 너 같은 놈이 그렇지 뻔하지 뭐 이런 비난이나 협박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주로 협박 지시 명령 이런 세 가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부적응 학생들의 그 언어 패턴을 부모님께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부모님 돌아갈 때 이렇게 댁으로 돌아가실 때 꼭 과제물로 이런 제가 개발한 칭찬 예시물 이게 뭐냐면 가로 안에 자기 아이들 딸 이름만 넣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준이가 내 아들인 게 엄마 너무 행복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또 우리 승민이는 분석적이고 체계적이라서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을 거야. 사소한 약속이지만 엄마랑 약속을 지키는 윤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거야.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자기 딸 아들 이름만 넣을 수 있게끔 해드려요. 왜? 이런 언어를 사용해보지 않고 거의 친밀하다는 이유로 굉장히 비난, 명령 이런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언어를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 중에는 또 제가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고급 언어를 쓰나요? 저는 평생 그런 말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우시면 포스트잇 있지 않습니까? 예쁜 포스트잇에다가 이 칭찬 문구를 써서 책상이나 뭐 옷장 속이나 가방 속에 몰래 넣는 그런 이벤트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뭐랄까 고무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장기의 자녀들에게 이런 칭찬이나 격려 또 여기 에드와르도처럼 이미 이 칭찬을 받기에는 사실은 10%가 부족해요. 그래도 그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은 그 10%를 나머지 채운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부모님들이 칭찬해줄 게 있어야지 하지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쓰는 제가 유명한 말이 칭찬을 가불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써요. 칭찬을 가불해달라. 그러니까 뭐냐 현재 보는 눈으로는 도저히 60점짜리밖에 안 돼요. 하지만 앞으로 90점을 맞았으면 한다면 90점을 맞았을 때 그 아이를 대하는 그 태도로 그 아이를 대하도록 해달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지요? 제가 첨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 자료를 첨부해서 모두 다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즉 뭐예요? 아는 만큼 내 언어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급 언어, 힘을 주는 언어, 격려를 하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는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말이 나오면 얼른 베껴두고 또 드라마를 보다가도 서로 그 출연진끼리 멋진 말을 하면 베껴두고 해서 상황에 맞게 늘 학생이나 제 아이에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표현을 뭐 내가 마음속은 없는데 뭐 말만 하면서 무슨 소용이냐 또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사실은 우리 그 어떤 우리 의지에 우리 마음이 생기는 의지가 행동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언어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나 의지를 움직인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아직 마음을 먹지 않았어도 자꾸만 나는 건강하다, 또 누구누구는 훌륭하다, 긍정적인 말로 자꾸 함으로써 그런 상황을 주관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아직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마치 그런 아이처럼 대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야 엔젤루라고 우리가 굉장한 영향을 주는 흑인에 들어가죠. 오프라 윈프리, 마야 엔젤루 이런 사람들은 루터킹 이런 목사님들은 흑인이면서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주는 인물로 뽑히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퓰리처상을 타고 영화배우였으며 작가였으며 대통령 취임식에는 또 그 시를 낭송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희망적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하고 높은 에너지를 갖게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그리고 명랑하게도 만들어준대요. 그 말이요. 하지만 그 말은 또 우리를 의기소침하게도 한대요. 말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못마땅해 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마침내는 아프게 한다. 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말의 두 가지 역할을 말하고 있죠. 말의 긍정적인 역할은 굉장히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힘을 내주게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요. 말이 들어와서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건 우리를 폄하하는 말, 비난하는 말.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야단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나아질 걸 믿고 우리 두 번째 사례인 어른처럼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의도로 봐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건 오로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